그런데 세계는 바보가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들 속이는 거야. 뭐 어찌됐든 대한민국에 뭐 뇌가 없는 반쪽만 속이면 뭐 세상 쉬웠으니까. 반갑습니다. 김용은 TV입니다. 이재명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미친 외교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외교쇼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원식이 울고불고 미국행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나라를 대표해서 국격을 세우고 전략적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대통령입니다. 자기 방탄 외교쇼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데요. 우원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점 오해를 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미국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 대통령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트럼프가 높은 명성을 가진 이재명을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한국 언론이 도배를 하고 있었죠. 트럼프 성격을 감안할 때 이재명의 이런 전화통화 주장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경고하고 나선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국내에서 너무 부정선거가 만연하다 보니까 되게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존 밀스 전 국방부 고문과 고든창이 대한민국 선거에 참관을 하러 왔다가 제대로 중앙선관위의 무시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엔에도 그리고 미국 의회에도 올릴 예정이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중앙선관위는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이죠.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이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이 이 트럼프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높은 명성을 가진 이재명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던 트럼프에게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오해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방문을 추진한다라는 건 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트럼프 성격상 먼저 만나고 싶다라는 식의 표현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거래의 달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우위에 있어서 항상 위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인물로 본인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다가서야지만 뭔가 일이 풀리고 본인이 손을 내밀어야지만 악수가 가능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트럼프 저서를 보면요.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연설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는다. 나보다 약한 쪽이 간청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트럼프 책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데 유쾌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느낌이 뭐냐면 항상 우위에 있다.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거래를 성사시킨다. 내가 먼저 손 내민다. 누가 먼저 다가오기에는 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꽉 찼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거죠. 외교 무대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에게 보여주는 태도 기억나시죠? Say hello, goodbye, 땡. 그리고 심지어 미 의회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항상 상대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먼저 이재명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평소 성향과 극단적으로 어긋난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언론에서 트럼프가 감탄하고 드높은 이재명을 만나고 싶다. 그거가 뻥이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트럼프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와의 통화, 골프 약속, 이 진실이 제대로 묻히고 있는 건 대단히 화를 내고 있는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이 G7 정식 초청 못 받았습니다. 이 초청국도 아니고 참관국입니다. 개최국, 그러니까 G7의 멤버들이 아니고 이 초청국이 있죠. 참관국 또한 뭐 초청장을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장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면 뭔 학회를 해요. 근데 학회를 하는 주최자들은 마이크 들고 설명을 막 하잖아요. 초청한 사람들은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참관인은 어떠냐? 문이 닫히고 밖에 부스에서 음료수 좀 마시고 크래커 좀 주워 먹고 있다가 잠시 쉬는 타임에 문이 열리면 개최국이나 초청된 정상들과 사진 한번 찍고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관국이라는 게 그 정도의 위치. 그리고 사실 국가 정상이 참관국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보통 관례죠. 보통 나라를 대표하는 뭐 관료들이 가는 거지 정상들이 가가지고 그 밖에서 부스 밖에서 기다리는 거 되게 쪽팔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식 초청 못 받고 참관국으로 가는 건데 마치 세계 정상 중 한 명인 양 언론 플레이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 절정은 도널드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와 골프 약속이라는 보도 후에 이게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백악관이나 트럼프 측 누구도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소식이 미국 내에서는 가짜 외교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개나 소나 만나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통화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 상대국은 침묵하거나 부인하는 장면은 결국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이 우원식 카드는 뭐냐? 심각하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작 이재명은 지금 우원식이 미국을 간다라고 하는데 입처 닫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국회의장 우원식이가 미국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골프 치겠다, 뭐 트럼프가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했지만 우원식이 먼저 간다라는 건 뭔가 한참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원식이가 미국 측과 소통이 필요하다, 오해가 있다, 오해가 좀 있어서 풀어야 한다, 갑작스레 미국 방문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가지는 못하고 지금 우원식이 보내가지고 빨리 뭔가 불을 꺼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배경은 뭘까? 상식적으로 생각되지 않는 이 황당한 시나리오의 배경은 말이죠. 오직 하나입니다. 이재명의 위기 탈출용으로 꼬리 자르기다라는 거죠. 우원식이 울고불고 미국행을 선언하는 건 이재명이가 미국에서 완전 패싱 당했다라는 반증이다라는 거죠. 통화도 안 되고 초청도 못 받고 G7에서 회의에 존재감도 없이 들러리처럼 서 있다가 돌아온 대통령 에 대해서 누군가가 외교 참사의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원식이 희생양 역할을 떠맡은 셈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국제사회가 이미 이 의심의 눈초리로 이재명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아는 그 이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존 밀스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고든창 그리고 로라 루머 등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대한민국 2025년 대선에 대해서 불법적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이 로라 루머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공식 행정부는 아니지만 원외에서 트럼프에게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로라 루머가 대통령 이재명을 향해서 RIP, Rest in Peace, 공산주의로 장악된 한국은 그냥 평온하게 쉬소서, 그냥 이제 끝났다, 한국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끝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다. 그리고 존 밀스 전 국방부 장관과 고든창은 대한민국의 선거가 부정이 있다. 워싱턴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말이죠. 대한민국 선거는 부정이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과 연계해서 추가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때릴 시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은 바로 끌어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부정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여지겠냐라는 거죠. 사실상 국내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론이 묵살시키고 정치 권력들이 탄압을 해도
이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못 벗어납니다. 캐나다에서도 이 중국발 부정선거 때문에 트리도 총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우원식이가 트럼프에게 오해를 풀고 싶다라고 미국행을 선언한다라는 건 그야말로 뒷감당의 급급한 비정상적 외교 참사 수습극이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우습고 대단히 불안하고 대단히 쪽팔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빤스런 정치의 클라이맥스죠. 이재명이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트럼프가 고귀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골프도 잘 치시고 암살에 대해서 저와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빨리 미국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원식이 먼저 미국을 간다라는 겁니다. 좌파 정치인들의 오랜 습성이 뭐냐면요. 일이 터지면 무조건 남 탓합니다. 아니면 빤스런을 하죠. 문재인도 그랬습니다. 이재명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이가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대란 초래하고 그 책임을 산업부 관료들에게 떠넘기면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고 청와대에 깊숙하게 숨었죠.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조용히 뒤로 빠지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측근을 앞세워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판적인 상황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에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밑에 사람이 알아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발 빼고 있죠. 지금 이재명이 겉으로는 민생 강조하고 있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빌미로 사법부 장악하고는 시도를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가지고 특검 남발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괴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지금까지 이재명하고 아무 상관없이 민주당이 돌아갔습니까?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데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당으로 전락해가지고 이재명의 아가리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말이죠. 이 겉으로는 센 척.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뒤로 쏙 빠지는 비겁함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지금 외교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외교를 가장한 여론 조작 그리고 정권의 정당화를 가지고 있고 방탄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외교팔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 국내적으로는 거짓말을 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잘 굴러왔어요. 그런데 세계는 바보가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들 속이는 거야. 어찌됐든 대한민국에 뇌가 없는 반쪽만 속이면 세상 쉬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국민들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원식이 울고불고 미국행 가는 건 이재명 외교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오픈 해프닝이다라는 거죠. 결론이 뭐냐? 이 쇼의 끝은 방탄이고 그 방탄은 실패할 거고 외교도 쇼질하고 있는 이재명은 결국은 폭망할 거다라는 겁니다. 외교를 국익보다 방탄을 위한 무대로 삼았기 때문에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겁니다. 그 쇼가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잘못 골랐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는 잘 먹혔는지 몰라도 지금 먹히지 않을 겁니다. 우원식이 미국행을 하겠다라고 이 트럼프의 오해가 있다라고 한 거는 외교적 고립을 예고하는 거고 정치적 불신에 대한민국이 물렸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제대로 책임이죠. 이재명을 뽑은 손모가지들이 제대로 책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이 국회의장만 지고 끝날 일이냐? 그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때문에 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책임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한미동맹이 파기가 되고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고 주한미군 철수로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탈출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하고 처음에 베네수엘라가 말이죠. 공공주택 많이 지어가지고 나눠주고 기업들 자산 뺏고 땅 뺏고 부자 엄청 때려서 세금 뽑아서 나눠주고
처음에는 환호했죠.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부자들은 나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떠나고요. 투자자들도 떠나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베네수엘라가 살고 있냐? 하루에 2번 빵을 배식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이재명을 뽑은 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반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외교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실체가 드러날 날이 째깍째깍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국내 지지층을 겨냥해가지고 이제 외교적 위상을 과장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이 모든 쇼질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드높은 명성을 가진 이재명 때문에 아작이 난다라는 겁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